이슈 나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대내외 불안 요인들에 떨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영향은 적었고요. 또 중국의 4월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이번 5월은 좀 다를까요? 5월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수영 기자, 허준식 해설위원, 최창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상큼하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5월 전망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요 이슈들, 요인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FOMC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ECB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양적 완화 기조가 좀 이어진다. 어떤 데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이제 FOMC 보면 그 4월 달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양적 완화 기조는 유지하기로 나왔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하고요. 금리는 현재 수준인 초저금리 제로에서 0.25%로 유지, 또 이제 기간도 실업률 6.5%, 또 인플레 전망 2.5% 미만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초저금리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성명서에서 달라진 것은 적절한 이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 전망에 따라서 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한 점은 지난 성명서와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전망 나오기로는 한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게 대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유로존의 복합 PMI가 15개월째인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실업률은 지난 3월에 12.1%로 유로존 출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3월에는 1.7% 정도였었는데 4월에는 1.2% 정도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수요가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보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또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 반대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와 독일 간에도 상당히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유로존 리스크 관련해서는 글쎄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쪽도 경기 상황이 좀 좋은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떨어뜨려서 부양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황은 전체적으로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채권 만기 도래 관련해서 우려도 좀 있고는 한데요. 시황 자체가 누구나 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은 풀려 있고 여차하면 돈을 더 풀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경기 하강이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정부는 대체적으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민간 쪽에서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정부 지출 없이도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서서 경기 부양을 어떤 식으로든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채가 저번에 총선 있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한 5%까지 육박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3% 후반으로 이제 안정화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예전에 그리스 사태를 예로 들면서 7%가 넘어서면 디폴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네. 이탈리아의 최근 금리 추이를 보면 일단 7%까지 올라갈 일들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연정 구성에 성공을 했고 국채 발행도 최근에 나온 것들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뉴스로는 이 신임 네타 총리가 반긴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되지도 않은 긴축보다는 실질적으로 긴축 완화 또 플러스해서 성장 촉진이라는 정책 조합을 현실적으로 들고 나온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예. 긴축, 여기에 많은 예, 유로존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네, 네. 입장이 긴축에서 다시 성장 쪽으로 좀 선회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예. 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국의 입장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그래도 이번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허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하셨는데요. 미국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준 전문가님, 미국에서는 이제 시퀘스터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부채 한도 이슈까지 남아 있어서 그 영향력이 주식시장에 얼만큼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시퀘스터 관련돼 가지고 3월 달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그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853억 달러만큼의 예상 삭감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국방비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비국방비 측면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비 심리 같은 것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투자를 못하고 삭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미 수출 비중이 10% 정도인데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한 뭐 1200억 달러씩 감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한 1, 2년 지나 보면은 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은 벌써 그 1분기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는 그런 그 예상이 있지만은 저는 네.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시퀘스터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데 미국 시장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퀘스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라든지 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죠? 좀 화가 나죠. 그죠? 뭐 경기 민감주라는 종목들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중국 때문에 어렵잖아요. 중국도 뭐 제조업 PMI 지수가 50.7%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제조업 지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계속 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중국 시장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점에서 작년 뭐 중국 시장의 저점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하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정을 완만하게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증액에 관련돼 가지고는 5월 18일 날 그거를 시한이 남았거든요. 거기까지 그거를 뭔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초에 2천억 달러만큼의 증액을 했는데 벌써 그게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조 4천억 달러 그거를 넘기려면은 국가 부도인데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시퀘스터 문제도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이 또 궁금한데요. 네. 1월 1일 날, 5월 네. 1일 날 나왔던 PMI가 네. 좀 예상치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데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고 이런 모습들 속에 상품 시장 하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PMI 지수가 그 중국 시장이 3월 달은 51.6이었고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50.5로 감소가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련돼서 지수도 53에서 51.1로 감소가 됐고 이렇게 그 제조업 관련된 게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가 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생산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 측면 그리고 그 기업들의 그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 원자재 가격하고 중국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더 민감하게 뭐랄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인다고 봤을 적에 중국 시장이 당분간도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자.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추가 하락이 일어나거나 급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랄까요? 일본도 그렇죠.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중국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국들의 이슈를 점검해 봤는데요. 이렇게 상승 요인을 이끌 만한, 기대할 만한 요소가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리스크 요인들을 봤을 때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결국 박스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좀 5월 박스권을 점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박수현 기자, 5월 증권가의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4월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신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우려감, 엔저 약세 등 동시다발적인 악재를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월 초에는 북한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지지선 1900선이 무너졌는데요. 2차 엔저 우려감과 미국 시퀘스터 진행에 따른 불안 요소가 이를 가중시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달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내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라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편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5월 예상 밴드로 상단은 2000선 전후, 하단은 1800선 중반과 1900선 초반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낮은 저지선으로는 1850선, 고지선으로는 2100포인트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엔저 현상, 기업 이익 하향세, 북한 리스크 등 그 트리플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박스권 탈출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슷하더라고요. 1900은 지지가 되겠지만 기대를 하면서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1850 그리고 위쪽으로는 2100 정도를 보고 있던데요. 다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증권사에서도 2분기 분위기 확 좋아질 것이다 했던 것들이 3분기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약간 시각을 좀 바꾼 증권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해설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펀드멘털한 요인으로 분석하기가 힘들고요.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면 녹색 선인 5월 선이 꺾여 있습니다. 이게 1984선 정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80선 초입이 5월 달에 1차 저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월 선인 회색 실선은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조정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940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월 선이. 그래서 1차로는 5월 한 달 동안 1940에서 1980선이 1차적인 지지 저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전환선이 기준선을 우상향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미 지난달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문제는 표가 나오고 있는데 3월 예상 밴드라는 제목이 좀 잘못된 거죠? 네. 3월 예상 밴드요? 보내주신 표의 제목이 3월 예상 밴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요. 5월이죠. 5월. 네, 네. 예. 자막을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전환선이 기준선을 우상향하는 골든크로스가 4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전히 이제 음전한 구간대에 머물고 있는 오실레이터인데 사실 이 오실레이터 이 진동자 지표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추세가 없을 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한 시장에서는 오실레이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5월선은 떨어지고 있고 20월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이 진동자도 같이 봐야 되는 구간대인데 네. 오실레이터가 여전히 음전한 구간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의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2차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연찮게도 증권사의 5월 전망과 일치하는데요. 거의 유사한데요. 다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1900에서 2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2차 밴드는 1900에서 2030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제가 표를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추세도 상당히 좋고요. 오실레이터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매수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에서의 추세 반전일은 아직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코스닥이 여전히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5월에도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수급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하고 수급 측면에서 봤을 적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한 두 달 정도 매도하다가
그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도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 그 누적 그 잔고가 2만 1,000계약 정도까지 늘었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한 13,700계약까지 줄었다가 오늘도 선물 매도를 늘리면서 선물 매도가 15,000계약인데요. 외국인들이 종합지수도 환산했을 적에 선물 매도 그 평균 매도 금액 자체가 한 1950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지수가 1960포인트 정도 있는데 여기서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왜?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락할 적어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통신주 관련돼 가지고 지수 방어를 하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 지수 밴드는 한 1930포인트부터 한 202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 같은 경우에 투신권하고 연기금에서 거의 뭐 2천억, 3천억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코스닥 시장도 선별적으로 차별화가 일어나기는 하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560포인트, 540포인트부터 한 600포인트 정도로 거래소나 코스닥 완만한 그런 상승을 조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 비슷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5월에는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증권가의 의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증권가의 전망과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5월 징크스라고 하죠. 최근 몇 년간 5월의 코스피 지수가 하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내외 변수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 5월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도 다시 증폭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12개월 선행포가 다시 8.5배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5월 전략주로 내수주를 꼽았는데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내수주가 시장을 견인해 나가 시장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07년 이후에 현격하게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 소비재, IT, 자동차, 은행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중국 관련 내수 업종도 장기적인 성장 기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소재와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업종은 실적 부진 등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전망이 기대되면서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거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IT 섹터 이야기가 됐고요. 자동차나 은행 업종도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약간 경기 민감주들도 다른 쪽도 있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역시 내수 섹터 위주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관심 섹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해설위원님 먼저. 네, 일단 그 5월 달에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쪽, 또 좋아질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쉬는 동안에 이제 한국, 우리나라 4월 수출입 동향 나왔고요. 네.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보시면 수출은 지금 일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월 달보다 무려 한 8%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7.9% 정도. 그 이야기는 아직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일부 경합 품목들, 특히 자동차나 철강 쪽들이 상당히 수출이 안 좋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기존에 좋았던 쪽 그대로 좀 갈 것 같습니다. IT랑 그 우리끼리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내수 소비재 그리고 네. 이제 코스닥일 것 같고요. 단기 이슈로는 일단 그 ECB가 오늘 만약에 금리를 실제로 내린다고 하면 네. 화학이나 철강, 조선 건설 기계도 예전처럼 좀 단기간에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크레딧 이슈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들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채 비율이 높은 그룹사들, STX, 그다음에 두산, 한진, 동부그룹 쪽들은 이 관련 계열 전반적으로 또 오늘 현대 상선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그룹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략은 어떤 건가요? 저는 낙폭간의 대형주 중에서 그 실적이 뭐 둔화가 되지 않은 아주 좀 적자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자동차 기업 중에서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렇게 튼튼한 기업하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좀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화학이나 건설주. 그리고 낙폭과대다 그래서 무조건 요새 그 진입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는 뭐랄까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보고요. 지수랑 연동돼서.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스마트 기기 관련된 종목도 선별해 가지고 대응을 해라. 그리고 아몰레드 관련된 종목에서 뭐 한두 종목 정도 삼성하고 LG하고 같이 거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몰레드하고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왜냐하면 삼성하고 LG하고 지금 계속 아몰레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에서 좀 숨어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몰레드나 갤럭시 S4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숨어 있는 좋은 종목인지 좀 언급을 해주세요. 종목을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관심주로만 보시면 네. 되겠는데 비아트론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LG하고 삼성전자 같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아몰레드 시장이 안 좋고 장비주들이 안 좋았는데 비아트론 정도는 굉장히 실적이 완만하게 적당하게 완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아트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들은 2분기까지도 힘들까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을 7월 달에 하는데요. 네.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까지는 계속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만등이 일어났을 적에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5월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